좋은 저녁입니다. i24 뉴스 영어방송 속보 특별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펜시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고 열흘간의 휴전 이 2시간 후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간으로 자정 동부 표준시로 오후 5시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휴전을 발표했고 레바논 대통령 조셉 에온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에찬 모두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백악관에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사 간의 역사적인 대면 회담, 즉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논의 이후 이 모멘텀을 이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레바논과 관련해서는 매우 기대됩니다. 저는 우리가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만날 것이고 아마도 백악관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그럴 것 같나요? 앞으로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요. 아카데미아는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레바논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헤즈볼라를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가도르는 지금 헤즈볼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특히 레바논과의 합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소식을 위해 지금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24 뉴스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바겐하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이 합의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에밀리, 공구구가 알려준 이 합의에는 6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휴전이 동부 표준시 오후 5시, 즉 당신들 시간으로 자정에 발효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정부, 즉 국가의 선의의 표시라고 부르며 추가적인 평화 협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휴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열흘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레바논은 자국의 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휴전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필요하다면 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임박한 공격이나 위협이 있다고 느낄 경우 휴전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위협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민간 지역 등 어떤 방식으로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전에는 기본적으로 위협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레바논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베이루트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헤즈볼라가 휴전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휴전을 요구한 건 헤즈볼라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로, 모든 당사자는 레바논 영토에 대한 독점적인 책임이 레바논 보안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헤즈볼라를 책임 주체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으로부터 앞으로의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것이 휴전 외에 남은 쟁점들에 대한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안보와 안정 그리고 양국 간의 평화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것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로 떠나기 직전 이번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평화 노력이 이전의 모든 평화 노력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주 트럼프다운 방식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차이다. 네, 그리고 그는 이란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 이란과의 지속적인 협상에 대해 그는 뭐라고 했나요? 그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협상에서 여러 차례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 일요일의 깜짝 발표 이후로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몇 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갑자기 협상이 시작됐다고 발표했는데 그가 새로운 체제라고 부르는 것과 함께였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의 협상 실패까지 이어졌고 이제 여기서 더 많은 외교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합의가 손에 잡힐 듯하다고 합니다. 그는 표현을 약간씩 바꾸긴 하지만 여전히 매우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이제 미국이 잠재적으로 농축제로 요구해서 물러서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그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현에는 약간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여지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목표는 반드시 우라늄 농축 제로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크. 그리고 정각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레바논과의 10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전에 영상 성명을 올려 북쪽 이웃과의 평화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레바논과 역사적인 평화 협정을 맺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저와 레바논 대통령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는 회복 전쟁 이후 우리가 레바논에서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호출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우리는 나스랄라다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준비했던 15만 개의 로켓과 미사일로 이루어진 대규모 무기고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나스랄라를 제거했고 이 새로운 힘의 균형은 지난 한 달 동안 레바논으로부터 직접 평화회담을 하자는 연락을 받기 시작할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일은 40년 넘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저는 이 요청에 따랐고 열흘간의 임시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대사들 간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그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평화회담에서 우리의 기본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둘째, 지속 가능한 평화협정.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헤즈볼라는 두 가지 요구를 고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모든 레바논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용함에는 조용함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휴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에도 저것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전 몇 달 동안 있었던 5지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안보 완충지대에서 계속 레바논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헤르몬산 기슭과 시리아 국경의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10km에 달하는 안보 완충지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고 머무르는 곳이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상 침공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미사일의 직접적인 발사를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국경지역 공동체들은 이 두 가지 위협으로부터 모두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로켓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 그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대대적으로 계속할 결심을 했으며 또한 이란의 핵 능력을 해체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아있는 핵 능력이 무엇이든 말이죠. 그는 이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해왔던 것처럼 분명히 이러한 위협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사일 위협도 처리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안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과정입니다. 지금 줌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예비역 대령 자크 네리오 박사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군 정보국의 전 평가 부국장이셨죠. 자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정말 흥미로운 한 주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합의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고 통과될 것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 계셨던 분으로서 자크님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왜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8-9km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는 레바논 깊숙한 곳에서
북경과 북경 근처 마을로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그 합의문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합의문의 문구를 보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머물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점과 레바논 남부 국경에서의 일정한 상시 주둔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8-9km 깊이로, 즉 사실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헤즈볼라의 로켓과 미사일 15만 기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잡전 이후에도 헤즈볼라는 거의 5만 개의 로켓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 이 속도로 하루에 거의 200, 400개의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5개월 이상 그 위치를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의 목표는 처음에는 헤즈볼라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여전히 현지에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타격을 받았고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헤즈볼라는 사실상 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부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도전은 레바논에서 추방된 이란 대사인데, 사실 그는 여전히 이란 대사관에 있으며 헤즈볼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정부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두고 보라. 우리는 너희 정부를 상대해야 하고 정권도 바꿔야 한다. 궁극적으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레바논을 이란식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물론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질식시키며 이스라엘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헤즈볼라가 자랑할 수 있는 점입니다. 모두가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가 겁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즈볼라보다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더 뛰어남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해서, 좋아요, 우리는 재정비를 위해 이 열흘간의 휴전이 필요하다고 말합시다. 그리고 희망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 정부, 레바논 정부에 대해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이라고 선언조차 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합의에 도달한다면 제 가장 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그 이행을 보장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군대입니까? 만약 그게 군대라면 우리는 헤즈볼라 성향이 가득한 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위 장교들은 항상 헤즈볼라와 접촉하며 그들의 노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 남부가 비무장화되었다고 대중에게, 정부에, 미국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군사령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즈볼라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바논 군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러한 해결책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찾기를 기대해 봅시다. 합의, 앞으로 몇 달 안에 레바논과 체결하게 될 일종의 안보 협정입니다. 알다시피 아무리 선의로 해도 헤즈볼라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레바논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간의 우호 관계가 없고 레바논 대통령이 전화 통화도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즈볼라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열흘간의 휴전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 레바논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조셉 아완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남부 레바논에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네타냐후를 만나러 간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전 대통령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살해당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헤즈볼라 역시 자신들이 테러 조직임을 입증해왔습니다.
헤즈볼라의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50명 이상의 인사들 살해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특히 라키크 하리리 총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건에 개입하고 관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헤란에만 복종하는 테러 조직입니다. 이들은 레바논의 전쟁이 아니라 테헤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겪는 이유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조직이 아닙니다. 이 조직은 혁명 수비대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에 의해 지휘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전실에서는 아랍어가 아니라 오직 페르시아어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레바논 민병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부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말 감사합니다, 작 네리아.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 24뉴스 영어판 수석 중동특파원 아리엘 오사란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과 1시간 45분 후 발효될 예정인 이번 휴전에 대해 레바논 측의 반응이 있었나요? 네, 분명히 고위 지도부 나프살람 총리는 이번 휴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나비유 베리 국회의장과 레바논군은 남부 레바논의 민간인들에게 적어도 휴전이 발효될 때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 전혀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이 휴전을 지키는 한 자신들도 휴전을 준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항을 계속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군이 확장된 완충지대인 남부 레바논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휴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이것은 헤즈볼라가 이전 휴전 기간인 15개월 동안에도 했던 말입니다. 그 휴전은 3월 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에 로켓을 발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바논의 새로운 휴전이 2024년 11월 모델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에 남아있게 되고 실제로 헤즈볼라와의 적대 행위가 재개되기 전보다 더 많은 영토에 주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휴전이 이루어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했고 미국 국무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3월 1일 헤즈볼라가 공격을 재개하기 전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700명의 헤즈볼라 대원을 제거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정예 내도안 부대 출신입니다. 여기에는 고위 IRGC 지휘관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 200기의 로켓 발사대와 수천 발의 로켓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볼 때 남부 레바논의 현실은 한 달 반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역량 측면에서는 6주 전과 비교했을 때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리얼. 그리고 이제 저희 미국 수석특파원 오웬 알터먼도 뉴스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웬. 이제 그 합의의 세부 사항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과 6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밀리, 이스라엘 입장에선 정말 훌륭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에는 이스라엘 군이 계획 중이거나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공격 또는 위협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에밀리, 그건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그 표현이 포괄적일 수는 있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이 중재하는 외교적 절차에 참여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양국 정상의 백악관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문구가 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준다고 해도 이스라엘 군에는 실제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서 협상 과정이며 그 표현이 들어가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외교적으로 평화는 여러 번 쓰였지만 정상화는 빠졌습니다. 이는 레바논의 과한 조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물론 장기적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시된 평화협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에밀리도 분명히 레바논 입장에서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정부가 여기서 목표를 바라볼 때 그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는 이스라엘 군대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작전 수준은 아닙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또는 2024년 가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리엘이 말했듯이 2024년 11월 말 그 합의 이후부터 이번 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밀리,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헤즈볼라와 적극적으로 싸우면서도 레바논과 외교적으로도 전진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레바논과의 완전한 정상화도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그게 방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최소한 말하자면 레바논 정부가 그런 패키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에밀리, 이 레바논 정부도 이스라엘처럼 헤즈볼라가 사라지길 원하고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길 원하는 정부입니다. 지난 2주간 본 모든 것이 그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인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더라도 이 패키지를 자신들의 목표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웬. 제가 몇 분 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북부엔 계속 경보와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희 이 24뉴스 영어 특파원 발레어 슬라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이후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휴전까지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여러 지역을 향한 공격을 늘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사실 루어 갈릴리의 카르미엘과 주변 마을들에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사실상 서부 갈릴리 지역을 향해 10발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헤즈볼라가 발사한 몇몇 드론도 요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몇 시간 전에 헤즈볼라가 공격을 늘릴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레바논 남부에 머물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완충지대는 2025년 1월 이후 점령된 5지점에만 그치지 않고 훨씬 더 넓게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레바논 남부 전역, 아마도 레바논 어디에서든 헤즈볼라 요원들을 실제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2024년 11월 이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새로운 현실, 아니면 새로운 옛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헤즈볼라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1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은 10월 7일 이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들과 다른 지역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떻고 언젠가는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맞아요. 그들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북부, 즉 국경 바로 옆에서도 헤즈볼라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휴전 발표 이후에 지역의회 대표들과 분쟁선 포럼 의장 등 여러 인사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 합의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넥타이를 메고 합의서에 서명하지만 그 대가는 파괴된 집들과 해체된 공동체에서 피로 치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또한 헤즈볼라의 어떤 위반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강제 조치가 포함되지 않고 리타니 강까지 테러가 없는 안전지대가 보장되지 않는 이른바 휴전은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다음 학살을 기다리는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발언들로부터 우리는 이곳 주민들의 대다수가 실제로 그런 조치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어도 현장에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발리를 정말 감사합니다. 이 24 뉴스 영어 특별판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입니다. 정각의 더 많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24 뉴스 영어 속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에밀리 프랜시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고 열흘간의 휴전,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간으로 자정, 동부 표준시로 오후 5시 2시간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휴전을 발표했고 레바논 대통령 조셉 아운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찬 모두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백악관에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사 간의 역사적인 대면 회담, 즉 3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그 모멘텀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백악관에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레바논과 관련해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우리가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44년 만에 처음으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이스라엘과 만날 것이고 아마도 백악관에서 그 회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다음 주나 2주 내에 할 것 같나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레바논과 합의에 이를 것이고 그들이 헤즈볼라를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가탈, 그들은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하려 할 거야.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합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더 자세한 소식을 위해 지금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24 뉴스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바겐하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이 합의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에밀리, 공무부가 알린 합의에는 6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휴전은 동부 표준시 오후 5시, 즉 여러분 시간으로 자정에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정부, 즉 국가의 선의의 표시라고 부르며 추가적인 평화 협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이 휴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10일 동안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바논이 자국의 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하며 이것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휴전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필요하다면 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임박한 공격이나 위협이 있다고 느낀다면 휴전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위협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민간인 지역 등 어떤 지역도 공중, 육상, 해상 방식에 상관없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휴전에는 기본적으로 위협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레바논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베이루트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헤즈볼라가 애초에 휴전을 요구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로, 모든 당사자들은 레바논 영토에 대한 독점적인 책임이 레바논 보안군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헤즈볼라를 책임 주체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앞으로의 협상을 촉진해달라는 요청을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휴전 이후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으로 여기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안보와 안정 그리고 양국 간의 평화를 보장하는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것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라스베이거스로 떠나기 전
이번 이스라엘 레바논 평화 노력과 이전 노력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트럼프다운 단호함으로 내가 차이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이란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했습니다. 이란과의 지속적인 협상에 대해 그는 뭐라고 했나요? 그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협상에서 여러 차례 좌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요일의 깜짝 발표 이후로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몇 주 전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협상이 시작됐다고 발표하며 이를 새로운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의 협상 실패까지 이어졌고 이제 여기서 더 많은 외교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합의가 손에 닿을 듯하다고 말합니다. 표현을 약간씩 바꾸긴 하지만 여전히 매우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이제 미국이 잠재적으로 농축 제로 요구에서 물러서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그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현에는 약간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것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목표가 농축 제로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실패한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일부 여지는 있지만 입장은 확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크. 그리고 정각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레바논과의 10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전 영상 성명을 올려 북쪽 이웃과의 평화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레바논과 역사적인 평화 협정을 맺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저와 레바논 대통령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태복 전쟁 이후로 우리가 레바논에서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출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우리는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계획했던 15만 개의 로켓과 미사일로 이루어진 대규모 무기고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나스랄라를 제거했고 이 새로운 힘의 균형으로 인해 지난 한 달 동안 레바논으로부터 직접 평화회담을 하자는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40년 넘게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요청에 따랐고 10일간의 임시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대사들 간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그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평화회담에서 두 가지 기본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둘째,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이것이 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헤즈볼라는 두 가지 요구를 고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모든 레바논 영토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조용하면 우리도 조용히 대응하는 휴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과 저것 모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전 몇 달 동안 있었던 5지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안보 완충지대에서 여전히 레바논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산 기슭과 시리아 국경까지 이어지는 10km에 달하는 안보 완충지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보한 것이고 우리는 여기 머물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상 침공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미사일의 직접적인 발사를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북부 국경 지역 공동체들은 이 두 가지 위협으로부터 모두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로켓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고 그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대대적으로 계속할 결심을 했으며 또한 이란의 핵 능력을 해체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든 말이죠. 그는 이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해왔던 것처럼 분명히 이런 위협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사일 위협도 처리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안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과정입니다.
지금 줌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자크 네리아 박사이자 예비역 대령, 그리고 이스라엘 군정보국 전 평가부국장입니다. 자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정말 흥미로운 한 주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합의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고 통과될 것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 계셨던 분으로서 대령님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왜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8-9km의 완충지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인정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는 레바논 깊숙한 곳에서 국경과 국경 근처 마을로 미사일과 로켓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그 합의문, 그러니까 합의의 문구를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머물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국경에 거점을 두고 영구적으로 주둔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깊이는 8-9km에 이르며 사실상 그곳에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헤즈볼라의 로켓과 미사일 15만 기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작전 이후에도 헤즈볼라는 거의 5만 기의 로켓을 보유하고 있었고 하루에 거의 200, 400기의 로켓을 발사해 왔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그는 5개월 이상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의 목표는 처음에는 헤즈볼라를 파괴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그곳에 있고 여전히 현장에서 강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타격을 입었지만 헤즈볼라는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헤즈볼라는 사실상 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도전은 이란 대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레바논에서 추방당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이란 대사관에 있으며 헤즈볼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정부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너희 정부를 상대해야 할 것이고 정권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레바논을 이란식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헤즈볼라가 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물론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질식시키며 이스라엘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헤즈볼라가 자랑할 수 있는 점입니다. 모두가 하산 나스랄라의 후계자를 만만한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즈볼라보다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더 뛰어남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 위치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말해서 좋아요. 우리는 재정비를 위해 이 10일간의 휴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망해 봅시다. 희망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 정부, 레바논 정부에 대해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헤즈볼라가 테러 조직이라고 선언조차 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합의에 도달한다면 제 가장 큰 의문은 누가 그 이행을 보장할 주체냐는 것입니다. 그게 군대입니까? 만약 그게 군대라면 우리는 헤즈볼라의 첩자들로 가득 찬 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위 장교들은 항상 헤즈볼라와 접촉하며 그들의 활동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사령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고 정부에도 거짓말을 했으며 미국인들에게도 남부 레바논이 비무장화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즈볼라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바논 군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레바논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 합의, 일종의 안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헤즈볼라를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또한 레바논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 특별한 우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 약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즈볼라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10일간의 휴전, 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레바논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셉 아완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레바논 남부에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네타냐후를 만나러 간다면 그는 천국행 유력 후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전 대통령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살해당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제 말은 헤즈볼라가 테러 조직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의 반대 의사를 표명한 50명 이상의 인사들이 살해되고 제거되었습니다. 분명히 라피크 하베리 총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베이루트 항구 폭발에 개입하고 관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테헤란에만 응답하는 테러 조직입니다. 이들은 레바논의 전쟁이 아니라 테헤란의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적는 이유입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조직이 아닙니다. 혁명 수비대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에 의해 지휘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전실에서는 아랍어가 아니라 오직 페르시아어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레바논 민병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부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말 감사합니다, 작 나리아. 감사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I24 뉴스 중동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사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과 1시간 45분 후에 발효될 예정인 이번 휴전에 대해 레바논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네, 분명히 고위 지도부 나하프 살람 총리는 이번 휴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나비우 베리 국회의장과 레바논군은 남부 레바논의 민간인들에게 적어도 휴전이 발효될 때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이 휴전을 지키는 한 자신들도 휴전을 준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항을 계속할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군이 확장된 완충지대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휴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이것은 헤즈볼라가 이전 휴전 기간 15개월 동안에도 했던 말입니다. 그 휴전은 3월 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에 로켓을 발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레바논의 새로운 휴전이 2024년 11월 모델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에 남아있게 되고 실제로 헤즈볼라와의 적대 행위가 재개되기 전보다 더 많은 영토에 주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했고 미국 국무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3월 1일 헤즈볼라가 공격을 재개하기 전날의 상태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700명의 헤즈볼라 대원을 제거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정예 레도안 부대 출신입니다. 여기에는 고위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지휘관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 200기의 로켓 발사대와 수천 발의 로켓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볼 때 남부 레바논의 현실은 한 달 반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역량 측면에서는 6주 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약화된 헤즈볼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리어. 그리고 이제 저희 미국 선임 특파원 오웬 올터먼도 뉴스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웬. 이제 합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과 6가지 항목을 어떻게 보시나요?
에밀리, 이스라엘 입장에선 훌륭한 합의입니다. 이 합의에는 이스라엘군이 계획 중이거나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공격 또는 위협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밀리, 이건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그 표현이 포괄적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의해 제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이 중재하는 외교적 절차에 참여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양국 정상의 백악관 방문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군의 행동에 실제적인 제약이 될 것입니다. 비록 문구상으로는 더 많은 행동에 자유를 준다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문서 협상의 과정이고 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반면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평화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지만 정상화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레바논에게는 너무 지나친 조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물론 장기적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의 평화협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에밀리도 분명히 레바논 입장에서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정부가 여기서 목표를 바라볼 때 그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는 이스라엘 군대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작전 수준은 아닙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또는 2024년 가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리엘이 말했듯이 2024년 11월 말 그 합의 이후부터 이번 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밀리,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헤즈볼라와 적극적으로 싸우면서도 레바논과 외교적으로도 전진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또한 레바논과의 완전한 정상화가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그게 방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서 레바논 정부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에밀리, 이 레바논 정부도 이스라엘처럼 헤즈볼라가 사라지길 원하고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길 원하는 정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본 모든 것을 보면 그 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당장 명확하게 인정할 의지나 능력이 없더라도 이 제안을 자신들의 목표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웬. 그리고 제가 몇 분 전에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북부에는 여전히 경보와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 24뉴스 특파원 발레어 슬라딘이 있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이후에도 몇 번의 경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휴전까지 2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여러 지역을 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로켓 집중 사격 하부 갈릴리, 카르멜 지역, 하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와 그 주변 마을들에서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바로 전에 서부 갈릴리 지역에 10발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상 헤즈볼라가 발사한 몇 대의 드론도 요격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몇 시간 전에 헤즈볼라가 공격을 늘릴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레바논 남부에 머물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충지대는 2025년 1월 이후 점령된 5지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넓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은 레바논 남부 전역, 아마도 레바논 어디에서든 헤즈볼라 요원들을 실제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이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새로운 현실, 아니면 새로운 옛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헤즈볼라가 대응할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1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은 10월 7일 이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들과 다른 지역 지도자들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나요? 네, 맞아요. 그들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북부, 즉 국경 바로 옆에서도 헤즈볼라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휴전 발표 이후에 우리는 지역의회 대표들과 접경지역 포럼 의장까지 포함한 인사들의 발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합의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아타이와 합의서에 서명하지만 그 대가는 파괴된 집들과 해체된 공동체에서 피로 치러진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또한 헤즈볼라의 어떤 위반에 대해서도 법적 집행이 포함되지 않고 리타니 강까지 테러가 없는 안전지대가 보장되지 않는 이른바 휴전은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다음 학살을 기다리라는 선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발언들로부터 우리는 이곳 주민들의 대다수가 실제로 그런 조치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발리를 정말 감사합니다. 24뉴스 특별판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밀리 프린세스입니다. 정각의 더 많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